안녕하세요.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경우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사망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단순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주식, 토지 등과 같은 경우라면 협의 분할을 통해서 분할을 하고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주택을 형제 자매들끼리 협의 분할을 하고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순간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문제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생각하시고 계시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의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에다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까지 합쳐서 2주택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소수 지분권자는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소수 지분권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소수 지분권을 상속을 받았다고 제가 2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양도세를 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건데요.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을 할 때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의 그런 지분율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소유의 주택이 될까요? 당연히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를 누구로 지정을 할까요? 다음에 순서대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상속 지분이 50대 50이다. 즉, 가장 큰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똑같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둘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만약에 상속 지분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자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형제자매가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최연장자.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굳이 왜 이걸 쓸까요? 여기에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개시돼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비과세 특례 규정이 먼저 신설이 됐고요. 그 이후에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동일 세대 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이 거주자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주택에서 1주택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이 부의 이 1주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상속주택은 이 모와 자1, 자2에게 상속이 되겠죠. 공동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분권자가 어머니가 가장 크게 됐다라고 해서 어머니의 소유주택으로 돼버리게 되면요.
이게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이 주택을 팔려고 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지역 대상이 있었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주택을 팔게 됨으로써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을 공동상속으로 해서 이 아들 1이라든지 아들 2가 가장 큰 지분권자가 돼서 이 어머니가 소수 지분권자가 돼버리게 되면요, 그 지분에 대한 이 상속주택에 대한 그 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만약에 나중에 이 주택을 팔게 됐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큰 혜택인 게 왜냐면 이 주택이 만약에 12억 원 이하였다라고 하면 이걸 팔게 되는데 양도세를 한 푼도 물지 않게 됩니다. 즉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동일 세대를 구성하느냐 안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세금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안 발생할 수 없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수지분권자는 이 여러 개의 공동상속주택 중 하나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피상속인이 보유한 그 많은 공동주택 중에 한 채만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한 채로 지정을 할 수 있을지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근데 만약에 소유한 기간이 동일한 주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못 고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주택들 중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선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 채에서 살아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한 기간이 똑같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세 개에 대해서도 해당도 안 된다.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하지도 않았고 만약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여러 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기준시가도 같아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으로 가는데 웬만하면 이 끝까지는 가지는 않더라고요. 즉 아무리 소수권자라도 이 공동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이 한 채만 제외하더라도 아무리 소수권자라도 그 소수 지분에 대한 주택들은 모두 다 주택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상황도 상당히 여러 가지라 양도소득세법 법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이렇듯 양도소득세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누가 소수 지분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모두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꼼꼼한 세무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사들을 만날 때 반드시 피해야 될 세무사가 있는데요. 바로 즉답을 하는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을 정확하게 아는 세무사는 제가 단언컨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도 복잡할 뿐더러 워낙 다툼도 많아서 판례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유권 해석도 천차만별로 달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 꼼꼼히 확인을 하고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즉답을 하는 세무사는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제가 댓글에다가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제가 블로그로 자세하게 잘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블로그 안에 제 전화번호와 그리고 이제 사무실 주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이상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회계 창공 대표세무사 김도현 세무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살짝 눌러주세요.